지금 시장의 핵심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권력과 신뢰의 구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을 단순한 인사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이슈의 본질은 통화 정책의 방향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금리를 몇 번 올리고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큰 파장을 낳은 뉴스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과거 발언 기록만 놓고 보면 일관된 통화 철학을 가진 정책가라기보다는 정치 환경에 따라 입장이 급격히 변해온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지표를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는 극도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금리 인상과 긴축을 주장했던 반면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용인하는 듯한 비둘기적 태도로 빠르게 이동한 흔적이 포착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경제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 구도의 변화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이 지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책의 일관성과 독립성입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시장은 그 방향이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시장은 더 이상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와 장기 금리의 재상승, 원자재와 귀금속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바로 이 신뢰 붕괴의 초기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신뢰 프리미엄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귀금속 시장에서 나타난 급락은 단순한 수요 감소나 차익 실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레버리지 ETF의 붕괴는 가격 자체보다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자동적으로 포지션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락이 시작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신 오히려 시장을 더 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은 가격 급락 국면에서 관찰된 대규모 자산 감소. 역시 투자자 이탈보다는 가격 하락과 기계적 리밸런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연준 의장은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감독하고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며 위기시 최종 조정자로서 신뢰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정치적 충성도가 전문성보다 앞서는 인물이 앉게 된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하나 인상 자체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감독 약화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금융시장의 큰 위기는 대부분 통화 정책의 실패보다 규제 완화와 감독 공백에서 시작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금리 자체보다 금융 시스템 내부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감독 부재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케빈 워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과거의 판단, 오류와 정치적 태도, 변화가 다시 한번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은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가 아닙니다. 정책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변동성은 단기 이벤트에서 나오지만 추세는 신뢰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낙관이나 공포 어느 쪽에도 쉽게 서기보다는 정책과 권력 그리고 시장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월가 청년이었습니다.